오늘 며칠이죠? 10월 30날입니다. 뭐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제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 숫자와 일치하는 날인데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10월 30날 1030이에요. 제 전화번호 끝자리 4개거든요.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기대하는 바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특별한 국도 먹지 않았어요. 알겠죠? 10월 30날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2주 후에 11월 16일 드디어 수능을 보게 되는데 2주 동안에 뭘 할 거냐? 이 질문을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2주 전략. 자,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이미 하고 있고 한수 모의고사 등의 실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 2번은 무리, 3번은 절대 안 돼. 폭주, 3번은 폭주예요. 한 번 정도로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서 최대한 오답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도 물리적으로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데, 그죠? 실전과 똑같은 물리적 환경으로 8시 40분, 수능 1교시 몇 분? 8시 40분. 이 시간에 맞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규반 수업이 주중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절제해서 오답을 충분히 하시고 2번 2회 풀고 3회 풀고 해서 일주일에 무리해서 오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얹힌 상태로 지나가 버리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겠죠? 자기가 틀린 이유를 잘 찾아보시고 오답 정리를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마무리할 때는. 알겠죠? 2개, 3개씩 푼 친구들은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해. 그런 얘기거든요. 자기가 너무 불안하다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차분하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적당한 소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혼자 짱 박혀가지고 이 송파청설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이 토끼굴 같은 레빗 케이브 같은 이 안에 갇혀가지고 혼자 짱 박혀서 푸는 거 비추입니다. 열린 공간, 알겠죠? 여기 503호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소음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코 푸는 새끼도 있어야 되고 코를 파는 새끼도 있어야 되고 그걸 튕기는 새끼도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졸라 짜증나는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물리적 환경,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심지어 시험지에 찢는 애도 있으면 더 좋고. 알겠죠? 동시에 열린 공간, 적당한 소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풀자. 커플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커플끼리 푸는 게 좋다. 그래야 강제력이 생기거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친구랑 약속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5분이라도 늦더라도 나오긴 나오거든. 친구랑 약속하는 거. 미준이 알겠죠? 자, 다음. 실전 모의고사에 이어서 또 중요한 게 EBS 복습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EBS 복습은 문학이야, 독서야? 문학이죠. 문학 복습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연계가 되는 갈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주요 작품 위주로 복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연계 갈래는 100% 그죠? 형도님 100% 연계되는 갈래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거? 현대시. 무조건 나오는 거? 고전시가. 이 2개 갈래 중심으로 마무리 하셔야지. 현대시, 고전시가. 이거 무조건 이걸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요 작품들을 선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전편을 다 하는 게 중요하죠. 현대시 전부. 원래 36편이지. EBS 수특에 있는 거 36편 중에 박용래의 월운이랑 그 다음에 또 조지훈의 맹세. 이 2 작품은 출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36에서 빼기 2, 34편 수특. 그 다음에 12편 수능 완성. 그래서 수특과 수능 완성 합쳐서 46편은 전부 봐야 돼요. 그렇죠? 경중을 가리지 마시고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및 교재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배짱이 살리는 현대시 참고하시면 좋죠. 뱃살 현대시, 수특, 뱃살 현대시, 수한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 없는 사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또 드릴 테니까
뱃살, 수특, 수완 요구하시고요. 다음,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전편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소모적이야. 예를 들어서 동동을 내가 봐야 되는 거냐? 그러지 마. 이래가지고 수능 나오면 어떡하지? 겁나지도 않아. 지금 수능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평가원 출제자들이 검수하는 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작품을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짓거려도 원래도 영향이 없는 유튜브지만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바꿀 수 없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이제. 응? 그러니까 이미 출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야. 8편만 봐라. 여기는 4편만 봐라. 연시조 가사, 연시조 가사. 내가 수특 작품 목록표, 수완 작품 목록표, 오른쪽 절반 나눈 오른쪽에 쫙 써놨지. 연시조 괄호, 연시조 괄호, 연시조 괄호, 가사 괄호, 가사 괄호, 가사 괄호. 연시조 가사 위주로 집중적으로 복습하는 게 좋죠. 8편, 4편, 12편입니다. 딴 건 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걸 하고 있니? 그 다음, 고전소설도 역시 마찬가지. 수특에 있는 6편.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EBS 수특에 고전소설, 임진로, 김영철전, 그렇잖아요? 등등 해서 6편만 내가 집중적으로 한 컷 정리와 더불어 수능 몇 장면이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뒤에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 6편. 수능 완성도 내가 6편. 백학선정을 필두로 6편 내가 한 컷 정리, 수능 몇 장면 정리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 그럼 여기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네가 다 아는 작품이야. 토끼전 같은 게 나온다 했지. 이럴 거거든. 여기서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유튜브에 다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현대소설은 사실 준비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머지를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줄거리 위주로 가볍게 보는 게 제일 좋다. 현대소설이 나머지 세 갈래와 다르게 가볍게 볼 갈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전체적으로 내가 나눠줬던 사용설명서 줄거리 위주로 가볍게 보시는 거. 요렇게. 특히 이제 내가 강조해 놓은 작품은 수특 4편, 수완 1편. 이렇게 내가 정리해 준 게 있죠. 요거는 깊이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EBS 문학 같은 경우는 전부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로 무조건 다 해버리면 다른 사탐이나 과탐,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과목에 복습에 지장이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 현대시는 전부 보고 고전시가는 한 절반 정도 보고 고전소설은 한 3분의 1 정도 보고 이런 식으로 경중을 가리면서 집중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그래야 이제 독서를 좀 마무리할 시간도 생기지. 우리가 노트 작성을 그렇게 했잖아요. 노트 작성. 수능 당일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훑어볼 자료. 지금까지 만든 거거든, 노트. 그 중에 이제 구조 분석한 거랑 지식, 배경 지식, 새로 알게 된 개념들 막 짤막하게 그림도 그려놓고 메모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남은 기간 동안에 한 바퀴를 쭉 차분하게 돌려보세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 구조 안에서 수능이 나올 거고 배경 지식도 네가 만나게 될 지문 가운데 일부 결합된 방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요거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에서 집토끼 잡는 거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산에 있는 토끼 잡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집에 잘 가둬놓고 있는 집토끼가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손에 없는 토끼를 산에 가서 헤매고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걸 지금 풀면 안 되고 독서는 어려운 산토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집토끼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울타리 보수하는 게 중요하다. 집토끼 잡아라. 생독이랑 복합지문. 그래서 생독 3문제 나오는 거, 복합지문 6문제 나오는 거, 남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별도로 풀어야 된다. 별도로 풀어야 된다. 모의고사에 묻혀버리면 안 돼. 모의고사에 묻혀버리면 안 되고 별도로 3개, 별도로 6개 풀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3등급 선 지킬 수 있고 아무리 네가 폭망해도 작년처럼 4등급으로 갑자기 추락해버리거나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이것만 잘해도 3등급 선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언매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문법 노트, 자기반의 노트 활용하는 거 좋고, 특히 이제 뭐 빈칸 채우기랄지, 뭐 그런 테스트, 아주 기본적인 개념 관련해가지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매체는 별도로 풀이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항상 언매 풀면은 문법에 묻혀가지고 매체는 대충 풀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답도 안 하게 되고. 그쵸? 매체만 따로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최대 2번까지는 매체 6문제를 별도로 푸는 게 필요해. 그것만 집중해서 풀어야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언매를 동시에 풀어버리면은 앞쪽에 문법에 묻혀가지고 뒤에 매체는 언제 끝나지? 대충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실수가 나오는 거야. 요거 주의하시고요. 화법이야 뭐 작문과 마찬가지로 화작은 실전 매주 풀던 거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오답을 충실히 잘 해 나가시면 된다. 특히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수능 당일 직전 10분 전에 수능 10분 전에 네가 풀었던 화작 시험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게 매우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 별도 문제 풀이 해 놓는 게 중요해. 수능 때 가져갈 시험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2주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특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폭주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장 경계해야 돼요. 그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던 걸 지키고 그 다음에 실전 시간 운용을 위해서 최소한 딱 한 번 정도 딱 풀고 완벽하게 오답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하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2번, 3번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